예, 유영 씨,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현재 저희 이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그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재직 중인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이제 하시는 일이랑, 그리고 이제 대학 때는 어떤 전공을 했는지,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싱가포르 PNG에 있는 SK2라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구매처에서 화장품 원료를 저희 SK2 공장에 잘 공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일본학이랑 문화관광을 전공했습니다. 네. 영씨 혹시 싱가포르 PNG에서 근무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PNG가 싱가포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PNG는 싱가포르의 그 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 시티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싱가포르 이렇게 보았을 때 시티 쪽에서 약간 서쪽에 있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죠? 네. 네.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궁금하고 독자님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근무하시는 P&G 글로벌 기업이죠. 거기에 입사하시기까지 좀 어떤 경로를 거치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에 있는 이제 조그만 자동차 부품을 사고 파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했고, 거기서 한 7개월 정도 일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려고 이제 싱가포르에 지사를 세운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갈 사람을 모집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손을 들고 이제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싱가포르에 8년 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헤드헌터는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싱가포르 현지에서 만나게 된 싱가포리언이었나요? 싱가포르에 이제 좀 유명한 헤드헌터 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분은 제이스 씨라고 이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런 헤드헌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예, 헤드헌터 분은 이제 일본 분이셔가지고, 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에 가시게 된 게 한국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한국 회사이지만 싱가포르 쪽에 오피스를 내게 돼서 그 회사를 통해서 릴로케이션을 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싱가포르 내에서 일본어 능력자 수요가 이렇게 많을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싱가포르에 왔더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다. 이걸 알게 된 건지 좀 어떤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건지가 더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는 이제 제 친척 동생이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고 있어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냥 날씨가 덥고 음. 그냥 뭐지 날씨가 길거리가 깨끗하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 와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직업을 찾아보면서 되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 헤드헌터 분과 이제 또 대화를 하시게 되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헤드헌터 분이랑 대화를 하실 때는 다 일어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근데 그 그러니까 헤드헌터 회사를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에이전트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네, 에이전시가 3명 있었어요. 그 네. 에이전트 분이. 그래서 일본 분, 그다음에 싱가포리안 2분. 그래서 이제 음, 일본 분이랑 얘기할 때는 일본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리안 할 때는 이제 다 영어로 하죠. 근데 이제 왜 헤드헌터 분이 일본어로 해야 되냐면 헤드헌터 분이 이제 회사를 소개시켜 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일본어를 해야 되는지 이제 회사에 어필을 해야 되니까 더 이제 일본어를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일본어를
하게끔 이렇게 격려를 해 준다라는 얘기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독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실제로 이런 P&G 같은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서 지금 유영 씨처럼 그 일본 어카운트를 담당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일본어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현직자로서의 유영 씨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궁금하고 또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과 또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일어를 사용을 해서 내 뭐 고객이나 아니면 나의 뭐 바이어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핸들링하는 거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일어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업무를 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일본 마켓 위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사실 SK2 브랜드 자체가 이제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마주치는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구매처분들이 다 일본 분이어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일본어를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솔직히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일본어 아니에요. 전공자지만 일본어를 진짜 못해요. 제가 졸업할 때 일본어 그 능력 시험을 겨우겨우 봐가지고 졸업한 케이스여가지고 일본어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일본어 제 수준을 말씀드리면은 비즈니스 레벨 정도? 비즈니스 레벨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사실은. 네네. 사실 일본어도 하지만 영어도 이제 섞어가면서 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랄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만 명확히 이제 전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또 이제 다시 물어보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은 제 경험상 이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를 확실히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어. 경우는 구매처고 제가 이제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제가 고객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네. 일본어를 굉장히 어색하게 하거나 약간 초등학생 수준으로 한다면은 구매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카운터파트로서 이제 언어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서포트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업무에서 이제 일본어를 썼을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유영 씨가 그 P&G에 입사하시는 그 인터뷰 프로세스 과정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보통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하듯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에 대한 그런 능력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도 그 안에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지원했을 때 그 조건이 재패니스 스피킹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면접을 봤을 때 그 일본 상사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일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화장품 관련된 신문 기사, 화장품 관련된 이제 그 레귤러터리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규율을 딱 일본어로 된 규율을 딱 그게 보여주시고 여기에 이제 괄호를 딱 쳐요. 그래서 이 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를 오. 물어보거나 이렇게 엄청 좀 어렵네요. 일단 그런 수준의 일본어의 능력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얘가 얼마나 일본어를 잘 읽고 이해하냐. 왜냐면 제가 그때 봤던 이제 업무 직무가 패키징에 일본어 그 문구가 써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지 약간 굉장히 쉬운 이제 업무인데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업무를 해야 했어서, 예, 음. 아무래도 이제 일본어를 얼마나 이제
잘 읽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영 씨. 그리고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팟캐스트 듣는 독자분들이 P&G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고 또 싱가포르에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끝까지 아마 들으실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그 P&G 입사 과정은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헤드헌터 분을 통해서 P&G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고 네, 실제로 인터뷰 프로세스는 그 P&G에서 마련해 놓은 그 정식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시면서 P&G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의 문화 중에서 본인이 보셨을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부분이 어떤지 현직자 입장에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P&G 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확실히 열려있는 문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성별이라던가 인종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네. 일단 무엇보다는 그 직원들의 그 멘탈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심리 상담가와 상담할 수 있는 쿠폰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이제 매니저들에게 무조건 멘탈 관리 막 정말 하루 종일 듣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들음으로써 이제 뭐 부하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에 대한 피드백도 익명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직원들의 웰빙에 신경을 많이 쓴 예, 그런 기업 문화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화 때문에 되게 회사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네. 10년, 20년 기본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원으로서 오랫동안 다니기 좋은 그런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여성이 되게 다니기 좋은 기업이라고 대내적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부분도 이영 씨가 동의를 하시는가요? 현직자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확실히 이제 저희 회사에 보면은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걸 하고 나서 이제 복귀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은 조성돼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복지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금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정말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여성 남성 비율을 보면은 여성들이 거의 40% 정도 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유영 씨처럼 이렇게 P&G라고 하는 이런 기업에 좀 입사를 도전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그 P&G 특유의 시츄에이셔널 퀘스천에 대해서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배드 시츄에이션을 주고 만약에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P&G 그 긴 인터뷰 프로세스에 어떤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제 유영 씨도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러한 시츄에이셔널 약간 트리키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타파했던 그런 개인적인 팁이 있을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음.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그런 이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팀원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P&G는 뭐 지금 업무도 그렇지만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팀원들이랑 잘 화합을 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 이 두 가지 위주로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터뷰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어세스먼트 테스트까지 합하면 3회차가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또 이제 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뭐 해외 경험이 없다거나 좀 영어 스피킹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많이 또 꾸준히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정말 소위 말하는 수수토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좀 기나긴 거의 뭐 두 달에 이상 걸리죠, 대부분. 이 프로세스를 거치려면은 어느 정도의 정말 실제적인 영어 구사력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게 순수투종이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내가 토익 점수가 낮다거나 뭐 토플 점수가 없다거나 할지라도 이 영어 인터뷰라고 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사실 나오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내가 만발의 준비를 하면은 이거를 슈팅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유영 씨의 경험이 궁금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싱가포르 회사 자체가 원어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국인들도 많고 뭐 이제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면접관은 얘가 영어를 100%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그 면접을 보신 분이 인도 분이셨거든요. 제 네. 전 직장 상사인데 전 직장이 아니고 전 상사인데 네. 얘가 인도 억양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싱가포르에 와서. 그래서 네네. 질문을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질문을 다시 반복해 주겠니라던가, 심지어는 그 면접관 분이 내가 천천히 말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붙였을까? 솔직히 네. 물어봤어요. 나를 왜 붙였니? 나 영어도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고, 일단 문제 해결, 그리고 리더십 발휘 경험, 아, 그것이 굉장히 잘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자신감, 그렇게 말씀을 자신감. 해주시더라고요. 예. 되게 그거를 물어봤을 때 그런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도 되게 대단하고 좋은 리더셨던 것 같아요. 그 인도 상사분께서. 근데 네. 이제 유영 씨가 지금 답해 주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자신감에 대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자신감이랑 어떤 자신감이었을지, 예를 들면 뭐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면대면으로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똑바로 눈을 쳐다봤다거나 이런 제스처가 되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이제 고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좀 긴장하거나 패닉이 왔거나 하면은 그게 다 표정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체가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대한 제가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최대한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템플릿 같은 거를 이제 정해놓고 가죠.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플로대로 해야겠다. 그거를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어, 자, 어, 어쨌든 이제 더듬지 않고 제가 음. 말하는 것에 실수 없도록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집중력을 높여서 예, 일관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영 씨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다음으로 좀 질문해보고 싶었던 게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보고 또 이제 업무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조언이 뭐 현직자로서 가능할까, 이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 이미 이제 유영 씨가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인터뷰 프로세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온보딩을 하시고 또 온보딩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프로베이션 기간을 거쳐서 이제 퍼머넌트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구조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유영 씨가 그 PNG에 지금 오랫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방금도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게 한국인만 뭐 근무하는 건 아니고 뭐 한국인이랑 싱가포르인들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정말 다국적의 사람들이 다인종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다국적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그 사람마다 어
자기 나라의 악센트가 있고 분명히 유영 씨도 한국인 악센트로 영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듯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독자분들이 되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게 이런 내가 발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다국적 환경에서 내가 근무하게 됐을 때 약간 뭐 무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실제적인 업무 환경에서 이 영어를 이게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사실 영어를 IELTS 스피킹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독자님들한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진짜 발음 같은 거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그 싱가포르 사람들 발음이 좀 특이하잖아요. 싱글리시라 그래가지고. 예, 네. 정말 잘하시지만 그분들도 그 악센트가 있으시죠. 그 그쵸. 싱가포리언. 예, 예, 예. 그쵸. 있으시죠. 그래서 뭐 악센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내가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 이제 리더십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영어권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문법이 살짝 틀리거나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확실히 100%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만 이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은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영 씨가 되게 자세하게 환경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독자님들한테 꾸준하게 받는 질문이 어 그런 영어 눈동자에 대한 약간의 그림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미드에서 나오는 그런 교포 같은 영어 실력이라든가. 근데 저도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착각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국적 인종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그런 원어민스러운 영어가 아니라 정말 simplified 된 영어를 쓴다라고 늘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과장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뭐 exaggerating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국적이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토크빅이라고 얘기해도 누구나 그 뉘앙스를 알아듣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내 생각을 명확하게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드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막 유창한 미사여구구를 다 붙인 그런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맞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독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막연한 좀 두려움을 없애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개 남지가 않은데 유영 씨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싱가포르에서의 이제 근무가 연봉이나 환경, 예, 이게 한국에 비해서 좀 대우면에서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독자님들이. 그러면 혹시라도 P&G라는 그 글로벌 기업에 이제 일본어와 영어를 한국어도 사용하시고 다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SK2라고 하는 그 화장품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엔트리로 인제 입사하셨을 때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그 연봉 선이었는지 좀 기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독자님들이. 그쵸. 맞아요. P&G는 사실 두 가지 커리어 패스가 있어요. 하나는 테크니션 레벨이고 그다음에 매니저 레벨. 테크니션 레벨은 이제 조금 연봉이 작아요. 그 매니저 레벨보다. 근데 저는 네. 이제 테크니션 레벨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다른 그 매니저 롤로
입사를 하신 보다 월급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직무마다 달라요. 마케팅은 제가 알기로 더 높다고 들었거든요. 구매팀이나 네. 뭐 프로덕트 서플라이보다.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프로덕트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초년생인 경우에는 거의 한 4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100만 원 그쵸. 정도? 네. 예. 근데 지금 그 네. 환율로 따지면은 네, 네. 한국어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일본어나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랭귀지 얼라원스라 해서 아. 한 500불을 더 받아요. 한 50만 원 정도. 랭귀지 필을 얼라원스를 따로 주는군요. 그쵸. P&G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너무 좋네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언어를 하시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되게 하는 언어만큼 랭귀지 얼라원스를 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그쵸. P&G라는 회사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매니저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연봉도 오르고 또 그쵸. 싱가포르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매니지먼트 일단 그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연봉에 관련해서는 연봉에 지분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약간 좋은 의미의 그런 야심도 있고 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룹이라고 느껴져요. 지금 유영 씨가 계신 P&G나 또 이제 테크니션으로 계셨을 때 엔트리로 입사하셨을 때 받았던 레인지까지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환경적인 면도 사실 유영 씨가 아까 그 녹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독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생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싱가포르 근무 환경이 뭐 좋은 점이나 아니면 이제 단점이 있을지 생활상 단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 환경 좋은 점인 단점. 네. 너무 음. 덥다거나. 일단 근무 환경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확실한 그 R&R이 있어요. 내가 하는 업무와 남이 하는 업무가 확실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데 왜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식 강요 같은 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없어서 좀 아쉬운 타입인데 이제 제 동료들 이제 가족 간의 시간이라든가 개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회식 강요 절대 안 하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회사마다 또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뭐 근무 환경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승진하기가 쉽지가 않죠. 워낙 이제 똑똑한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좀 저는 이제 근무 환경의 단점이라고 보고요. 생활상 단점은 날씨 너무 덥죠. 저는 더위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어서 약간 기절할 것 같은 더움. 근데 요즘 한국이 더 덥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네. 답답하고 이게 나라가 되게 작잖아요. 서울 네. 정도 크기? 그래서 좀 생활이 단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가가 너무 공간도 지루해지고, 예. 네, 물가가 너무 비싸고. 네. 물가도 너무 비싸고, 예. 그래서 그 단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생활상 덥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좀 덥죠. 다행히 어딜 들어가도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실내로만 들어가면 일단 천국이 되는 곳이고 싱가포르.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쟁쟁하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잖아요. 물론 유영 씨도 굉장히 쟁쟁한 사람이지만 근데 근무 환경상의 단점에 대해서 리더십, 그러니까 지금 P&G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고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리더십 혹은 비리더십 이렇게 심플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국처럼 뭐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나누지는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리더십 쪽으로 이렇게 점프업하는 게 좀 어렵다. 이게 근무 환경상의 이제 단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인으로서 어떤 걸 좀 이게 하였을 때 어떤 걸 트라이를 했을 때 그 들어가기 힘든 정말 매니저로서 프로모션하는 그런 기회가 오는지 유영 씨도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한국 분들이 보통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시는지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제 경험상 보면 한국 분들이 되게 겸손하잖아요. 일본 분들 그쵸. 보면. 네. 그래서 네. 겸손해서 자기의 그 성과를 잘 얘기를 안 해요.
매니저한테. 근데 이제 P&G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회사도 가르치면은 자기가 뭘 했는지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으면은 매니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내가 이제 매니저로 승진하고 싶다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하면은 뭔가 되게 좀 나대는 것 같고 좀 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네, 그쵸. 근데 이제 매니저는 너가 말 안 해가지고 나는 너가 승진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이제 뭘 했다는 거를 항상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어필하고 나 승진하고 싶다 이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지 이제 매니저가 그 다음에 이제 승진시켜줄 사람을 찾았을 때 승진시켜줄 사람을 찾을 때 이제 유영이가 승진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성과도 있으니까 유영이를 승진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승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팁으로서는 이제 자기의 성과를 마구마구 얘기하라. 매니저한테 계속 어필하고 나 승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승진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유영 씨가 지금 답변해 준 게 너무 인상적인 게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 지인과 저와 제 지인분도 이제 한국 분이었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선배였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분은 싱가포르에 되게 오래 계셨고 그리고 그 해당 재직하는 기업에서 이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계셨죠. 근데 제 지인이 그 선배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잘난 외국인들 사이에서 매니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되게 그 상황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유영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선배분이 제 지인분한테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마디였는데 되게 강렬했어요. 으 말 말을 안 하 그러니까 지금 유영 씨가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은 말을 안 해서 유영 씨의 상사 보스분은 유영 씨가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국식 사고방식인 것 같아. 다 알겠지.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나대면은 혹시라도 뭐 적이 생기거나 내가 미움받을까 봐. 이게 약간 굉장히 겸손한 이제 일본인 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특히나 P&G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성과에 대해서 무조건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그게 너무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은 원오원 미팅에 들어가서라도 성과를 얘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유영 씨? 네, 맞아요. 네. 너무 이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서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으시고 꼭 사회초년생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좀 모르는 사람한테 콜드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굉장히 큰 배려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 유영 씨가 링크드인에서 좀 커넥션 맺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링크드인 계정 공개가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네. 물론이죠. 네, 감사합니다. 되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제가 그러면은 여기 팟캐스트 이 밑에 링크란에 유영 씨 링크드인 계정을 계정 주소를 복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커넥션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영 씨 혹시라도 이제 이 일본어라고 하는 스킬셋을 이용을 해서 싱가포르로 유영 씨처럼 그런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그런 후배분들 또 동생분들 아니면 또 뭐 연차가 좀 있으시지만 경력이 되게 많은데 '내가 과연 될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조언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막연한 두려움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쵸. 가실 때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이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나라를 옮길 때는 회사 돈으로 나라를 옮기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너무 지죠. 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일단은 도전해 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P&G처럼 인터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안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신감
일관되게 답변하는 걸 좀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서류가 붙었다라는 가정하에 인터뷰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인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